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들어갈 집도 없고 우리가 할 일도 없고 저희가 원치 않지만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한국 집값은 폭등했고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다. 혹은 결국에는 해외에 더 살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반대로 염려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30대를 한국 대신 베트남에서 보내고 있는 저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호치민답지 않게 진짜 거의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위쪽 중부나 북부 쪽에 태풍이 왔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좀 미세하게 받는 게 아닐까 싶기도 맞아, 해. 아무래도 있지. 어쨌든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다릅니다, 호치민이. 베트남에 처음 오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굉장히 베트남 살이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이제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게 없었어? 난 너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와가지고 남편 입장에서는 10대 때 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어느 나라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거니까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고 또 베트남에서 아무래도 기대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보다는 더 컸기 때문인데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베트남이냐, 이거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때 제가 베트남을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조금 더 빨리 큰일을 해보고 싶다. 기업에 들어가서 관리직을 경험해보고 싶다. 약간의 야망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한국 수준으로 월급이 나오는데 물가가 더 저렴하니까 저축이 잘 될 것이다. 대학교를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23살 요때의 그 나이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말하다 보니까 쌀국수가 나와버렸네요. 비도 오고 하니까 뜨끈한 돌솥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아주 초 프리미엄 쌀국수. 한국만 약간 돌솥 비빔밥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돌솥 쌀국수를 팔더라고. 저희가 사는 동네 자체가 외국인 주거 지역이어서 물가가 비싼데 아침부터 현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어쨌든 살아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역시 모든 것은 등가 교환이라고 그 장점을 취하는 대신에 잃어야 되는 것들, 단점들, 고충들도 있어요.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야, 뜨끈하다. 확실히 맛은 있어, 그치? 면이 쫀득쫀득해. 좋다. 비 추적추적 내리는 날. 보통 호치민은 비가 쏟아질 때 스콜이라고 해서 30분 동안 왁 쏟아지다가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지다 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잘 안 오는데 태풍 영향으로 계속 추적추적 내리네요. 고기도 그거다. 차돌박이?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다, 그치? 비싼 쌀국수라도 괜찮다면 요 집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와서 굳이 비싼 쌀국수를 드실 필요는 없겠죠. 여행자분들이라면. 아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두 국가 모두에게 완벽하게 소속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 아, 나는 이방인의 삶이구나. 이게 좀 피부에 와닿는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사실 베트남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 맞죠. 근데 역으로 한국에 갔을 때도 나는 그냥 베트남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이방인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한 10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조금 TMI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한 가지 저희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3년 전인가 한국에서 우리가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러 한번 갔었잖아. 제1금융권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베트남 소득, 한국 소득이 둘 다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 다 소득이 발생하고 두 국가 다 소득세를 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잡히는 소득이 오히려 더 컸었나? 나는 더 컸었지. 그치. 직장 생활 이미 남편은 한 7, 8년 차 되던 시기였고 그 사이에 일을 쉰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뭐 국민연금도 다 내고 있고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 수 있겠지. 직장인이라면은 뭐 한도의 차이일 뿐 된다고 하던데 하면서 딱 만들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분이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그 은행 직원분이 더 안타까워하셨어, 우리보다. 본인도 이런 경우는 약간 처음 본다면서 한국에서 소비한 기록이 없어서 은행의 원칙에 따라서 신용대출이라던가 마이너스 통장은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놀랐던 포인트 하나는 소득이 있어도 소비 내역이 잡히지가 않으면 신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격을 먹고 제일 먼저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서 소비하는 것들 중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소비 기록을 만들려고. 혹시나 나중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처음부터 신용을 쌓아가려고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소비 기록으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중요한 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지. 또 신용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아직 이건 미지수지. 이거 말고 무순위 청약이라고 이미 어떤 사람이 계약하다가 취소해버리고 맞아, 안 된 맞아. 경우에 보통은 전국 단위로 청약통장 관계없이 무주택자, 유주택자 여부 관계없이 다 청약 넣을 수 있는 그런 무순위 청약이 있거든요. 로또라고 하지 않아? 보통 그런 거 당첨되면은 시세 차익도 되게 커서 로또 청약이다 하는데 알아봤더니 며칠 이상 해외 체류한 사람은 무순위 청약은 이제 넣을 수 없다.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우선권을 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억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서 진짜 이제 나는 이방인이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을 들어가는데 놀라보게 달라져 있는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은 나 이렇게 계속 베트남에 살다가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도 들고 실제로 뒤처졌구나를 느낄 때도 있어요. 한국에 새벽 배송되는 게 엄청 부러워. 와 진짜 물론 베트남도 택배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빠르고 뭐 새벽에도 가고 뭐 이런 것까지 따라올 수는 없죠 아직까지. 저 밑에 바다에서 갓 잡은 전복을 서울에서 당일 뭐 오후에 바로 먹는다던가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지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엄마가 지니야 TV 꺼줘 할 때 나한테 깜짝 놀랐어. 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생활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생활 편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놓칠 수밖에 없고 여기 살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저희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베트남에 계시는 모든 한국인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희가 여기 산다고 뭐 아쉬운 게 없겠어요. 사실 가족들과의 시간도 그렇죠. 부모님들은 점점 나이 들어 가시는데 저희가 해외에 있으면서 확실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 베트남 살이가 내가 그리고 저희가 내린 선택이니까 그리고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장점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다 가지고 살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올 텐데 그때 어떻게 돌아올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는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뭐 베트남에 평생 살고 여기에 뼈를 묻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매번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저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리한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뭐 혹시 모르죠. 나중에 한국이나 베트남이 아닌 제3국에서 또 저희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계획이 생기면은 또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사실 제일 안 왔으면 하는 상황은 저희가 원치 않지만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에 더 살고 싶은데 건강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들어갈 집도 없고 우리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리를 잡을 수 없거나 뭐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건강에 대한 문제라던가 자산 축적에 대한 문제라던가 꾸준히 해왔던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차니까 거의 7년 동안 지금 이 고민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도 당연히 좀 썼죠. 그 신경을 쓴다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이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독서도 하려고 하고 또 술은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근육량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 한창 이슈되고 있는 저속 노화 식단. 저속 노화 식단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나름대로. 건강 채널이 아니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쓰어다 달달한 커피 먹으면서 드릴 말씀이 아니긴 한데 사실 저희도 이런 쓰어다를 어떻게 맨날 먹겠습니까? 당이 들어가줘야 촬영할 때 말이 잘 나와요. 도파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달달한 커피라는 게 저희가 주말에 마시는 거지 매일 그렇게 마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뭐 엄청나게 부를 쌓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소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 한 채는 작게라도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마련을 하는 것에 저희는 나름대로 의의를 두고 그렇게 계속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서울에 있는 몇십억짜리 집 그런 걸 저희가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뭐든 형편에 맞게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하나라도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한국에 갔을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도 나름의 비빌구석을 만들어 두자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이라서 할 일이 있지만 한국에 갔을 때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이 되게 무력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타격도 커질 거고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뭐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그런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아예 또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저희끼리도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준비 사항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물론 이런 걸 준비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흘러갈 수도 있고 준비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베트남에 있건 한국으로 돌아가던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관리라던가 재정 상태 관리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어디에 살아도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원치 않는데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살이 경험 오래 해보신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뒀더니 좋았더라 혹은 이런 거를 미리 해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또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느냐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은 제가 엄청 오래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최근 영상에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고 아 역시 또 이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약간 가치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있구나.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분들은 저희랑 정말 가치관이 어쩌면 비슷한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댓글도 있죠. 왜 하필 베트남인지 모르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로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반드시 한국에서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마음으로 20대 초반부터 서유럽에도 혼자 가서 살아보고 발칸반도에도 살아보고 인도네시아도 살아보고 하다가 찾고 찾아서 저에게 맞는 국가,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찾은 게 베트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삶에 정답은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그런 시행착오를 공유 드리는 게 또 다른 저희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좀 거창해졌는데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